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확인 심택인데, 심택을 20년에 처음 공부했을 때는 그때 시총 5,400억일 때 지금 6,700억 정도 되니까 1조 넘어갔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시총은 6,700억. 근데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5,400억대, 그때 외국인 1%, 지금은 한 7% 넘을 기라.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돈 잘 벌 것 같은, 그때는 매출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경영자의 점수, PBC, 기술 특허, 뭐 이렇게 순이익 300억 중 200억이 외환 차익이다, 뭐 이 거품, 뭐 이렇게나 이상한 얘기를 해놨네. 그래서 다시 심택을 한번 뒤져보니까, 심택은 삼성 반도체 칩 있잖아, 칩 혹은 메모리 칩이 메인보드에 그걸 읽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회로 기판, 메모리가 빠르면 그 빠른 거에 대한 회로 기판. 예를 들어 보면은 요거 뭐 HDI 같은 거, 이런 거, 그 메모리 모듈이 SSD 모듈이잖아요. 이게 이래 생긴 거, 이래 생긴 거를 만드는, 모르겠지. 자, 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그 메모리, 이 메모리를 끼울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이 메모리가 달려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요게 요 녹색 같은 요런 판에다가 장착돼 있는데, 그게 모양이 한 층이 아니라 뭐 두 층, 세 층, 네 층, 엄청나게 가늘게 그게다 이제 칩을 심어져 있는, 요런 식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요걸 말고 시스템 반도체 걸 보면은 패키징, 그 포장하는 거, 시스템 반도체 걸 보면은 요 요런 모양의 D램, 램이 요게 포장되어 있고, 요 녹색이 아까 전에 판때기, 요런 판때기거든. 판때기인데 요 구리가 전기 통하고 뭐 전기 안 통하고 해서 선을 만드는, 선풍기나 옛날 라디오나 옛날 테레비 뒤에 뜯어보면 이런 PCB 기판이 굉장히 이렇게 그 안 됐을 때는 일일이 다 하나씩 선으로 다 연결되니까 그 엄청나게 이렇게 불편해 보이잖아. 막 이렇게 뭐 어지럽게 보이고. 컴퓨터 조립하면은 선 정리 깔끔하게 되면 엄청 깔끔한데, 그게 선 정리가 잘 안 되면 막 이리저리 되잖아.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PCB판 요런 거는 엄청나게 선 정리를 하는 거다. 그 중에 이 신택은 이런 층을 한 층, 두 층, 세 층, 막 이렇게 막 나눠 가지고, 뭐 시스템 반도체를 한 층, 두 층, 세 층, 뭐 이렇게 레이업, 두 레이업, 포 레이업, 뭐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이런 식으로 요런 메모리 반도체를 포장하고, 거기에 녹색이 요런 판때기니까 그런 걸 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AI가 상승되면 이 회사도 무조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도 빠방하게 세계 인류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네 가지를 선정할 때 포함되어 있던 회사. 23년도에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 뭐 이거 이런 것처럼 한 네 가지가 포함되거든, 이 회사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서도 이 회사의 물건을 한 20%씩 20%씩 막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고, 반도체용 PCB 기판 양상, 빅5 메모리 칩, 삼성전자, 하이닉스, US 뭐 이렇게 마이크론 이런 거, 패키징 전문, 아까 전에 그 시스템 반도체, ASA, 암코, 뭐 JCET, PTI 이런 곳도 있고, 글로벌 리딩 하는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수주받아서 공급한다. 퍼스트 PCI 벤더 1차 공급 업체. 그 이런 거는 불량률이나 이런 게 불량률이지. 불량 수율률에서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와 먼저 거래하려고 하고, 반도체 업체는 굉장히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웬만하면 하던 곳에서 물건을 맡기고, 웬만한 실수 안 하는 이상은 그냥 이 회사한테 먼저 의뢰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선정되면은 떨어져 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매출을 보면 메모리 모듈 쪽에 수출이 요번에 작년 1년치 2,700억인데 요번에 1,400억치, 요게 많이 상승됐고, 합 2,400억 올 때 요번에 1,500억, 패키징은 수출이 7천억 올렸는데 작년에, 요번에 이제 3,800억 곱하기 2 하면 7천억이 넘어가고, 하여튼 작년은 1년이 1조였는데 요번에 6천억. 작년 매출보다는 올해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년에 21년도, 22년도잖아요. 21년, 22년, 지금 23년이니까, 그 21년도 매출을 비교해 보면 21년도 매출에는 택도 없다. 21년도 매출에는
반기분의 1년치가 수출 3천억. 당반기 24년 24년이구나. 24년이다. 지워야 돼. 24년 24, 23, 22 22년도 매출에 비해서는 24년도 매출은 아직까지 약하고 23년 매출보다는 24년 매출이 상승할 거로 보인다. 하지만 22년도에 주가가 23년, 22년도에 23년 넘어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 여기 보면 심택 차트를 보면은 23년부터 22년부터 최고점을 찍고 23년에 매출이 떨어지는 22년까지 21년부터 22년까지 그거 3월까지네. 3월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했는데 22년 3월까지는 얘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 어디 갔나 한번 보자. 22년 매출가 22년도에 매출이 1조 6천억을 찍어버리는 거지. 그때 22년 3월에 초에 전고점을 찍고 거의 상한가를 전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23년 1년 매출 1조로 줄어버리잖아요. 이래서 지금 시총이 6,700억 있는 것도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석하고 자 그렇지만 23년보다는 24년이 매출이 더 잘 날 거로 상승된다. 그리고 AI가 발전되고 AI 칩, 메모리 칩, 서버, SSD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이런 회사에서 공급을 하니까 자 설립 이래 집중해왔던 반도체용 PCB 부분은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 당사가 제조하는 모듈 PC와 서브스트레이트 아까 전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유의미한 신규 업체의 진입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쟁될 만한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향후 경쟁 구도의 변동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경쟁 업체가 없다. 그리고 평균 공중 가동률은 공장 가동률 69%,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기타 이렇게 매출이 삼성 34, 하이닉스의 22. 삼성만 납품하고 하이닉스만 납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납품한다. 좋은 거지. 자, 그리고 얘들 부채율은 217%인데 그 중에 이제 순차입금 비율인 100%다. 그래서 순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3천억 이런 거에 대한 이자는 조금 나간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 연구직은 25명, 연구개발 비용은 1.8%한 110억 정도를 190억 정도를 쓰고 있다. 1년에 한 1.8% 정도. 연구개발 실적은 뭐 기판 개발, 먼 개발 쭉쭉쭉쭉 하고 있지. 뭐 방열 소재 붙어 있고 고다층 뭐 이렇게 기판 신규 뭐 이런 것들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뭐 이런 거 쭉 계속 연구개발은 하고 있다.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을 23년부터 28년까지 8.8%가 성장할 거로 보인다. 패키징은 포장하는 거,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걸 포장해서 거기서 또 듣고 뭐 M1 칩 하면서 이렇게 애플에 만드는 시스템 칩 그런 것들처럼 그 시스템 온 칩, 시스템 하나에 CPU도 들어가고 메모리도 들어가고 모두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는 요런 칩 하나 만들어가 그거를 또 연결하는 이런 뭐 PCB 기판은 성장률이 8.8%다. 엄청나다. 메모리 기판용 기판과 BOC 기판은 30%의 글로벌 점유율 거의 유지.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 선정되기도 하고 시장 선도 기술 패턴 매립형 기판 ETS라고 하는 높은 기술력 경쟁력으로 수출 증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16년에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GDDR 기판 역시 지속적인 성장,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유지, 그리고 23년 이렇게 신규 선정되었다. 총 4개의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부여받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동종업계 대표 매출액은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TLB가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심텍이 최고다. 대덕이 23년도에 조금 더 났네 매출. 그러나 22년까지는 계속 앞섰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심텍이 생산하는 회로 인쇄회로 기판 PCB는 각종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부품으로 주문 생산 방식. 뭔 말이노 이게 주문이 들어와야 그 회사가 원하는 기판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고가 있다라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다. 매출 채권이 있다라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회사에서 뭘 원할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모르니까 주문 생산 방식 좋은 거다 맞지? 재고 관리가 좋다.
자, 얘들 유동 비율 60% 정도, 당좌 비율 42% 낮은 수치, 유보율은 2,400, 부채율은 217%. 요번에 차입금 좀 땡겨서 자본금 4천억에 자산 1조 4천억인 회사. 자, 이 보면은 이 단기 차입금 1,200억에서 2,500억. 좀 돈이 없어가 좀 땡긴 게 있어. 이게 뭘 좀 한다고. 전환사채도 발생되고, 전환사채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사채. 이익잉여금은 3,300억에서 3,000억으로 300억 까먹었지. 이런 식으로 까먹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오면은 돈을 확 벌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이윤이 늘어나는. 영업이익이 상승되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든지 혹은 판관비를 줄이든지 혹은 원가를 낮추든지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 매출은 작년보다는 상승하고 있고 23년, 22년보다는 아직까지 못 미치지만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작년보다 올라가고 있는 실정. 그래서 원가는 93.8%, 판관비 8% 해서 영업이익은 적자 마이너스 113억, 기타 수익 31억, 비용 52억, 금융수익 373억을 벌었지만 이자 비용으로 막 여러 가지로. 근데 나가는 비용이 643억. 왜? 요번에 이렇게 차익금 많이 땡기고 했어가지고 이자나 이런 것들, 환차손 이런 것들, 파생상품 손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순이익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퍼는 의미 없다. 마이너스라서. 자, 그 얘들 같은 경우는 재무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지만 영업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532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고 있는 거는 받을 거 이런 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하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서는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뭐 이자 수익 이거는 들어와야지 내 돈인데 아직 못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이자 비용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나갈 돈이지만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 빼기 했더니만 아직까지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그 대신에 요 또 보면 매출 채권의 증가 423억치 받을 돈이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이 어디에다 납품한다 그랬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계 빅5 이런 데 납품하고 이러니까 걔네들한테 돈 못 받을 확률이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뒤에 나오지만 0.03% 정도. 한 1,000개 팔만 한 두세 개 못 받을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잡아줘야 돼. 이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400억 정도가 플러스 잡히면은 그래도 마이너스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금융상품 취득 샀다는 거잖아요. 1,000억씩. 유형자산 취득. 얘들은 또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단기 차입금 증가 4,000억. 뭐 이런 것들 있다. 이 회사는 종속회사와 자회사들이 거의 지분율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신택만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되냐 안 되냐라면 생각하고 그냥 모아가면 될 것 같은데, 신택은 20년도에 공부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회사는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모아가면 된다. 재무는 뭐 볼 것도 없고, 뭐 단지 흠이라면 이제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이 이자 비용과 그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잡혀서 단기 순이익이 그 좀 까먹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거 말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외부 고객 한국 상승, 중국 상승, 싱가포르 상승, 대만 상승, 기타 국가 상승, 이게 23년도가 너무 못해서 24년 대비하면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22년 대비에는 24년 매출이 조금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23년 대비는 24년 매출이 조금 상승했다. 그리고 AI가 발전할 거고 전기차가 발전할 거고 뭐 이렇게 맞죠? 인공지능이 AI가 인공지능이니까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SSD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산업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지. 그 중에 그 PCB, CPU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깔고 연결하는 회사에서 담당하는 얘들 세계 인류 상품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반도체가 크면은 SK든 하이닉스든 SK든 삼성이든 뭐 다른 업체든 얘들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삼성전자에 2천억 납품, 하이닉스에 1,300억, 마이크론에 897억 이런 식으로 1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작년보다 증가했고 SK 하이닉스 증가했고 그 마이크론 증가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면 얘들은 배당은 주곤 있었는데 9년간 배당을 줬고 5년 평균 1.2% 정도 배당을 줬다. 매출 채권 여기 있잖아 봐라. 0.05% 1000개 중에 5개 정도 0.5 1% 1000개가 만 개 중에 5개 정도 못 받는다. 거의 다 받는다는 소리야. 이게 0.05라는 소리는 만 개 맞지? 100% 1이 100개 중에 한 개니까 맞지? 0.1 맞. 그러니까 얘들은 매출 채권 이꼴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그리고 재고 자산은 1,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1,530억. 전체 자산의 10% 정도 해당되고 7.99회, 그게 8회, 365일 나누기 365 나누기 365 나누기 8은 45일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직원은 2,800명이고 평균 근속은 6.1년이다. 이런 거 있고 24년 3월에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1,000억을 땡기기 위해서 주요 산업 신주 인수권부사채 200억, 시스템 IC 사양 설비 투자하려고 200억, IC 사양 매출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하려고 1,000억. 그러니까 총 1,200억을 주식을 늘리는 걸 발행해서 땡겼다. 요런 게 부채로 잡히는 거지. 자, 그 대신에 이제 주식이 늘어나면서 자본으로 또 올라가는 거고. 하여튼 24년 3월에 돈 땡겨서 주식을 늘릴 거다. 이렇게 했는 거고. 자, 그 특허를 보면은 얘들 최근 거를 보면은 20 어딨나 최근 거를 보더라도 24년도 내장된 칩을 구비하는 반도체 패키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지금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신텍 거를 보면 시총 6,700억에 아까 전에 처음 봤을 때 외국인 그 20년도에 외국인 1%였는데 지금 7%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부채율은 217%지만 회사가 그렇다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럴 정도가 아니고 또 일은 잘하고 돈은 그 1차 벤더로서 잘 받고 있는 유동성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문제가 될 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원가가 93% 정도 차지하고 판관비 8%,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적자. 매출이 더 나와야 돼. 그래야지 더 상승되는. 메모리 수출이 메모리 쪽에 담당하는 PCB가 25% 차지하고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74%. 패키지는 뭐고 시스템 반도체를 포장하고 이런 그런 거겠지. 공정 가동률은 69%.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기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납품한다. 연구원은 25명, 연구비는 110억, 1.8%를 R&D 비용으로 쓰고 있다. 패키징 성장률이 23년부터 28년까지 8.8%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 점유율은 메모리 모듈용은 30%, 패턴 매립형 기판 ETS, GDDR 기판 이런 거는 세계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4개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들의 장점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다. 주문이 들어와야 거기에 맞게끔 그 설계를 하고 생산한다. 전년보다는 23년보다는 매출이 상승했으나 22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떨어진다. 5년 평균 배당 1.2%,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0.05%, 재고 자산은 한 20 며칠 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 직원은 6.1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0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 본다라면 가지고 싶은 거에는 7점을 줬고 반도체 산업이 AI 산업이 뭐 전기차 산업이 그리고 뭐 데이터 저장 장치 산업이 사람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거 사이클을 타겠지만 삼성전자처럼 SK 하이닉스처럼 이런 사이클을 타겠지만 SK 하이닉스나 혹은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회사들이 크면 클수록 얘들도 클 수밖에 없는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 회사도 아직까지는 없는 그러고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거에 점수도 받고 거기에 따른 돈도 알아서 잘 벌 것 같고 사이클이 맞으면 싼 거는 아직까지 모르겠. 미래를 보면 쌀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지금이 아무래도 4년 전에 5,700억이고 지금 주가 시총이 6,700억이니까 그 4년 전에가 더 좋았지만 지금은 뭐 나쁘지는 않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애매하다. 경쟁자의 점수도 7점,
이만큼 이렇게 탄탄한 회사를 계속 설비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만들어 놓는 것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겠냐.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지속적인 설비 투자, 기술 상승 이런 것이 계속 동반되면은 큰 문제 없이 계속 같이 가는 거지. ROE나 영업이익은 점수가 안 나와서 총점 39점에 4.9점 나왔네. 위험한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위험할 게 없다. 무엇으로 돈을 버나? 반도체, PCB, 회로 설계 회사. 이 심택을 지금 다시 봤을 때는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삼성보다는 심택을 사는 게 삼성보다 나는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있다라면 나는 소재를 최고로 보고 그 다음에 부품은 어떤 장비든지 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 같이 맞지 공용. 장비는 그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바꿔야지만이 매출이 올라가고 부품은 장비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고 소재는 부품이 어떻건 장비가 어떻건 간에 반도체 산업이 상승되면 무조건 상승될 수 있어서 나 같은 경우는 소재 업체 월덱스에 투자를 했지만 장비가 좋고 장비는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있지만 장비 고형 이런 거 있지만 장비 아니라면 부품이라면 신택도 괜찮겠다 맞지? 이거를 부품이라고 봐야 되나 소재 이거는 필수 부품이지 그거 주문자 그러고 주문자 생산이니까 신택도 괜찮네 신택도 맞지? 요거 신택 요거 매력 있다.